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우리 양시장 오늘도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관련주들 흐름도 좋았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일 홀딩스가 NH투자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6월 4일까지입니다. HLB 파나진이 SIB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전환 청구 기간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2054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비비원조합의 대양금속 주식이 16만 647주가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직전 보고서에서는 주식수 비율이 약 13%였는데요. 이에 따라 비비원조합의 주식수 비율은 13.68%로 0.29%포인트 변동됐습니다. 이렇게 공시 3가지를 먼저 다뤄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서 주요 국가에서 한국의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정규장에서는 여행과 항공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2%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는 매수세가 몰리며 6%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고려아연입니다.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율 경쟁에 불이 붙으며 매수세가 물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세력도 장내 매수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00만 원을 도달하면서 20% 가까운 급등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4%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구장에서 15% 강한 시세를 뿜어내며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음식료 업종인데요. 주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더니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배경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미래산업입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전반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장에서 2%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한 데 이어서 현재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 급락세 보여줬었던 우리기술투자 장 마감 이후에 회사 측에서 주주 서한이 나왔습니다. 두나무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정규장에서 급락한 이후에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6.34%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진행 중인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거 좀 장중에 빨리 나왔으면 더 그러니까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장 마감 이후에 이제 홈페이지에 두나무 지분 매각 추진 기사 내용과 관련돼서 현재로선 두나무 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지금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어저께부터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두 기업의 주가 행방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이슈가 나왔고 여기에 좀 방어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일 오늘 시간에서도 강세가 나와서 추가적인 시세 흐름들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돌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내 자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비트코인 거래량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 업비트가 굉장히 좀 강하죠. 네, 96조. 2시 기준으로 해서 96조가 거래가 되었고요.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세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워낙 이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들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오늘 네오이즈 홀딩스도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고 T사이언티픽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시세 흐름 굉장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이즈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회사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어해주는 주주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내일은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워낙 불확실성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에 또 시장에 초점이 맞춰서서 불안해서 매도를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저는 좀 줄여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상방 쪽으로의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이쪽으로의 좀 더 좀 안전한 투자처 쪽으로의 수급이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시간의 강세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갖고 계신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뒷번호 3477번님께서 우리기술투자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500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오늘 등락이 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됩니다.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주홍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은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주 서한이 나오긴 했지만 불확실성을 투자자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본부장님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실까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국내 증시 보면요. 그런 찌라시성으로 나왔던 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홈페이지에 저런 서한을 올린 거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매각한 적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진행된 사실이 없던데 그게 매각이 일부 매각했을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게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렇게 됐다가 이수페타시스는 제2호 매각 다시 안 한다라고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그랬고 지금 대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풍문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일단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일단 창투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좀 대응이 안 됐다라는 점, 안 했으면 완벽하게 안 했다라는 것들이 없다라는 점이 살짝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기술 투자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역시나 비중부터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만약에 좀 이런 거래소 두나무 지분이라던가 빗썸과 관련된 업비트와 관련된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좀 다른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손절했는데 갑자기 반등 나오고 반등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니까 또 빠지고 이런 거에 완전히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주주 측에서 아니다라는 그런 주주 서한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내일 시장에서는 좀 상승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등장했습니다. 현재 티웨이 홀딩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TA항공,
뭐 고려아연도 지금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도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지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린당까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경영권 분쟁 테마로 가는 건지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 지금 뭐 대명 소노 쪽에서 소노홀딩스 관련된 IPO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고려아연이 또 너무나 주가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덩달아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대명 소노 시즌에서 그런 소노 관련된 그룹을 IPO를 한다라는 취지를 아마도 경영권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티웨이항공 쪽에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좀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벌써 5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재점화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 뭐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이 해석의 차이인데 대명 소노에서 왜 소노 쪽 그런 호텔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IPO를 하는지에 대한 의도 자체가 약간 그 TA 항공을 좀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고려아연이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너무나 잘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수급이 그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려아연이 너무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와, 난 여기서 팔았는데 이렇게 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려아연에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대명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도 뭐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사실 결이 좀 달라서 고려아연은 정말 저는 좀 엄청난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 대명 소노 쪽에서 그런 좀 경영권 분쟁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저 정도 고려아연처럼 그렇게 가진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1,400원대, 그러니까 대명 소노가 기준으로 1,4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뭔가 이제 대명 쪽과 그 반대쪽과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좀 불안하고 워낙 좀 예상치 못한 이슈들,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만 이슈화가 될 만한 것들만 나오면은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확 몰리는 그런 지금 종목 장세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실 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여기서 사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내가 여기서 샀는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반대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고려아연이 급등세 이어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경영권 분쟁 그 다음 타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급등락에는 꼭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테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서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면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자세한 공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품목 허가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굉장히 좀 시세의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테마는 기다렸던 소식이 바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테마 더톡신주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주가 상방의 중요한 요소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단위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단위씩 거의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100단위면은 나눠서 2명의 환자한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2번의 비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슈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호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허가를 필두로
필요로 해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허가들도 결국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이고 사실 이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늄 톡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필러 쪽에 매출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70% 정도를 필러 매출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제테마가 이제 뭐 다른 보톡스 기업들 대비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좀 낮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한 60개국 정도의 필러를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러 매출 유럽 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이번에 보툴리늄 톡신 관련돼서도 품목 허가 이루어졌고 이게 해외 쪽 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나라들의 수출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앞으로의 모멘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테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보유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내일 만약에 뭐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제테마라는 종목은 그렇게 관심도가 높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제테마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눌림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테마 관심 있게 이 내용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내일 시장에서의 시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6% 넘게 상승 중이니까요. 내일 시장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